안녕하세요. 우리의 전통과 생활 상식을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이제 청룡의 해 2024년도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네요. 그러나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해야 하는 것들, 지금 안 하면 손해보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합니다. 이제 2023년 한 해도 정말로 저물어 가네요. 한 해 동안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달려왔지만 해가 바뀌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안 했다면 며칠 남은 기간 내에 꼭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확인할 것이 연 1회 건강보험 스케일링을 챙겨야 합니다.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연 1회 치과 스케일링 치석 제거술인데요. 이 치과 스케일링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시죠? 비보험이라면 스케일링 한 번에 5만에서 7만원 정도 들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로 비용이 많이 싸지니까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중 아무 때나 한 번 쓸 수 있는 할인카드인데요. 2023년도 혜택을 아직 챙기지 못했다면 12월이 다 가기 전에 반드시 쓰도록 해야 합니다. 원래 건강보험으로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내년에 혜택을 2번 챙기지 못하거든요. 아쉽지만 고등학생은 아직 건강보험 스케일링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잠자고 있는 돈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은 내가 미처 몰라서 잠자고 있는 돈을 찾기 위한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숨겨있는 돈을 찾기가 힘들었지만 지금은 시스템이 마련되고 쉽고 간편해졌다고 할 수 있죠. 우선 정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 통합관리 서비스에서 행운을 한번 찾아보세요. 간단한 인증 절차만 거치면 은행이나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서 나도 모르게 잠자고 있는 돈이 없는지 알려준답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내 계좌 한눈에를 클릭하고 진행하면 되는데요. 계좌에서 잠자던 돈은 원하는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신청만 하면 되고요. 안 쓰는 계좌는 바로 해지하시면 되겠죠. 또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시스템도 들러서 현금이 없는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쉽게 카드사가 대상인데 내가 사용 중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물론 포함입니다. 이 신용카드의 포인트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대요. 이 사이트에서 실명만 인정하면 잔여 포인트나 소멸 예정 포인트, 소멸 예정일 등이 한꺼번에 나오고요. 포인트는 본인 계좌로 즉시 입금도 가능하고 연말에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따뜻한 기부도 가능합니다. 기부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연말 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다음 세 번째로 연금저축 한도를 900만원 꼭 채우라는 겁니다. 봉급생활자들은 연말이면 연말정산에 많이 신경을 쓰죠. 13월의 월급이라고 할 만큼 절세로 인한 효과는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탈세는 하면 안 되지만 절세는 반드시 최대한 많이 해야겠죠.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작년까지는 70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9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만약 연금계좌 자동이체가 연 700만원으로 세팅되어 있었다면 해가 가기 전에 200만원을 더 넣어야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연금 상품별 최대 세액공제 한도인데요.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고 개인형 퇴직연금, 그러니까 IRP를 포함해야 900만원까지랍니다.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어봤자 세액공제는 최대 600만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 방식으로 조합하거나 아니면 IRP 900만원 방식으로 불입해야 90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에 900만원을 넣으면 연봉 5,50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118만 8천원에서 148만 5천원 사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납입액의 13.2에서 16.5%나 되는 것이랍니다. 일부 회사들은 사원복지 차원에서 연금 납입액의 일부를 지원도 해주는데요. 이런 부분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알아둬야 합니다.
참고로 2023년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금계좌 가입 시한은 연금저축은 31일이고요. IRP는 29일까지랍니다. 내일 해야지 하고 미루지 말고 지금 유튜브를 보시고 나면 바로 계좌를 열어 행동으로 옮기시는 게 최고랍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다음 네 번째로 소멸 예정 항공 마일리지를 쓰라는 겁니다. 요즘 재테크 커뮤니티에 보면 내년 1월 1일에 마일리지가 소멸된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자주 올라오죠.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10년인데 코로나 기간 중에 유효기간이 연장되었던 마일리지가 내년 1월에 한꺼번에 소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마일리지로 공짜 항공권 구하기는 정말 힘들겠죠. 유효기간 만료일을 앞두고 그냥 포기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항공사만 배불리는 것입니다. 만약 소멸되기 직전이라면 가성비는 아주 많이 떨어지지만 항공사 쇼핑몰에서라도 쓰도록 해야 합니다.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로는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입장권을 사거나 CGV 홈페이지에서 영화표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마트에서 장 볼 때도 쓸 수 있는데 7만원 이상 구매 시 마일리지 2,800점으로 2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프티콘 교환도 가능한데요. 매주 월요일 오전 홈페이지에서 물량이 나오면 금방 동이 나는데요. 다음 주는 26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오픈 예정이랍니다. 참고로 항공사 쇼핑몰은 가격이 마일리지로 표기되어 있어서 비싼지 싼지 알기 어렵잖아요. 재테크 업계에서는 항공 마일리지 가치가 1마일은 15에서 20원 정도라는 게 정설이랍니다. 마일리지에 15에서 20원을 곱해 환산해 보면 대다수 상품들이 시중 가격보다 훨씬 비싸서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러니 항공 마일리지는 삭히만 하지 말고 국내외 항공권으로 바꿔서 여행을 떠나는 것이 가장 이득이라 할 수 있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해외 주식은 250만 원만 수익 내고 다시 사라는 겁니다. 애플, 테슬라 등 해외 주식 투자자이면서 원래 수익이 났지만 아직 현금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매매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해외 주식의 기본 공제는 250만 원입니다. 그래서 250만 원 혜택을 챙기기 위해서라고 하죠.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과는 달리 수익이 나면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이 소액주주 기준입니다. 이때 양도소득은 이익과 손해를 모두 고려하는 손익 통산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22% 세율을 공제한 금액이 세금인데요. 가령 원래 해외 주식으로 1,000만 원을 벌었다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에 대해 세금 165만 원, 그러니까 22% 세율을 내면 되는 겁니다. 기본공제는 해외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1년마다 주어지는 비과세 한도입니다. 1년 단위인 비과세 한도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보유 주식을 매도해서 수익을 실현한 뒤에 되사면 되는 것이죠. 참고로 비과세 한도는 단일 종목이 아니라 해외 주식 모든 종목을 합산해서 계산하니까요. 그런데 만약 운 좋게 250만 원을 넘는 수익이 발생하였는데 세금 부담을 피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해보고 있는 다른 해외 주식 일부를 파는 것이 그 방법이랍니다. 해외 주식은 손익 통산 방식이므로 최종 수익을 기본 공제액 250만 원보다 작게 만들면 내야 할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해야 하는 것들, 지금 안 하면 손해보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일부러 거짓말을 하거나 탈법은 안 되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건강한 권리는 행사해야겠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